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몬키입니다.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사용기 이 레노버 S540 14 API R3 모델의 한 달 사용 후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 네,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장점 1. 전에도 개봉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엄청 예뻐요. 풀 알루미늄 바디에 그리고 더불어 곳곳에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그리고 전원 버튼에 은색으로 커팅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정말로 예뻐요. 장점 2. 어댑터의 크기예요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댑터가 무지하게 작아요. 보통 노트북 어댑터 크기가 작아도 선이 두꺼운 게 들어가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얘는 선도 좀 얇은 거여서 휴대하기가 편해요. 뭐 요새 그램이나 삼성 얼웨이즈 같은 애들도 이 정도 크기의 어댑터로 넣어주던데 확실히 휴대용 노트북에서 어댑터 크기의 소형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장점. 듀얼램을 장착 가능하다는 거예요. AMD의 그 라이젠 시리즈 CPU는 듀얼램을 무조건 장착해야 그래픽 성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요새 나오는 노트북들은 웬만하면 다 듀얼램을 장착 가능하게 하긴 하지만 아닌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아보시고 사셔야 하는데 얘는 듀얼램 장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장점 네 번째 바로 프라이버시 캠인데요. 캠을 가릴 수 있는 요 프라이버시 캠 기능이 있어서 마음 놓고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장점 다섯 번째 180도 열리는 힌지라고 하지만 사실 175도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꽤 유용하게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. 네, 이제는 단점 그 전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. 애매한 부분 1. 키감. 키 트래블이 별로 높지 않아서 키감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저는 좀 그냥 사용하기 무난한 정도?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 뭐 이 정도였지만 어쩔 때는 맥북의 그 나비식 키보드 느낌이 살짝 묻어나올 때가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키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비추를 드릴 것 같아요. 애매한 점 두 번째, 디스플레이가 해상도도 좋고 IPS 사용한 것도 좋은데 색재현율이 NTSC 45%예요. 뭐 45%라고 해서 100%의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. NTSC는 72%가 그 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45%라서 그냥 좀 무난한 디스플레이? 저는 사실 그래픽이나 색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민감하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워요, 스펙상으로는. 네,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넣을까 하다가 막상 제가 진짜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눈으로 볼 때 크게 막 색재현율이 떨어진다, 나쁘다 이렇게 느낌이 안 받거든요.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잖아요. 얘는 색재현율이 NTS 72%를 넘어서서 뭐 P3 영역까지 지원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얘를 주로 사용함에도 가끔씩 얘를 사용할 때 색재현율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안 받아서 스펙상은 좀 아쉽지만 뭐 실제로 사용감에 있어서는 애매하다 정도로 넣고 싶어서 애매한 부분 두 번째에 넣었고요. 세 번째 애매한 거 나사의 마모도예요. 램이나 SSD 그리고 이 노트북의 최대 단점인 무선 랜 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합판을 열어야 하거든요. 네, 그런데 이제 그 합판의 나사들도 좀 마모가 잘 되는 편이고 무선 랜을 교체할 때 그 무선 랜 고정 나사도 좀 마모가 잘 된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 노트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후기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사의 마모도 때문에 질문들을 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괜찮으니까 애매한 걸로 넣었는데 그 부분 좀 유의하셔서 나중에 여실 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은 확실하게 아쉬운 단점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USB-C 포트의 기능 부족이에요. USB-C 포트가 있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 돼요. 그리고 PD 충전 기능도 지원을 안 해요.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, USB-C가. 굳이 이걸 달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.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한다면 그 이유 한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PD 충전 기능이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단점 두 번째, R5 모델은 NVMe와 M.2 SSD 슬롯 이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듀얼 스토리지를 지원하는데 R3 모델은 듀얼 스토리지를 지원하지 않아요. 좀 그래서 당연히 M.2 SSD와 NVMe 슬롯이 있으면 요거 M.2 SSD 이 슬롯만 지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디스크 속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50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NVMe를 지원해주지 않고 M.2 SSD를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. 듀얼까지 지원 안 해주는 건 그렇다 칩시다. 그런데 NVMe와 M.2 이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? 네, 그래서 이게 저는 두 번째 단점으로 뽑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스피커. 원래 스피커는 장점으로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치가 위로 있어서 볼륨도 크고 음질도 좀 괜찮았거든요. 그런데 여러 명에서부터 제가 볼륨을 최대한으로 켜봤어요. 원래는 최대한으로 켤 일이 없어서 별로 안 켜봤는데 최대한으로 켜보니까 칙칙칙 하는 뭐 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
이거 좀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 뭐 스피커가 위로 향해 있어서 볼륨을 최대로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볼륨 전천 중간 정도로 사용하거나 그 이하로 쓰거든요. 그럴 때는 그 쇠소리가 들리지 않고 좀 음질 좋게 나름 이렇게 들려줘서 괜찮긴 한데 이제 볼륨을 최대로 켰을 때 그 쇠소리가 난다는 거, 이거 좀 아쉬워요. 이거 단점으로 제가 그래서 넣어봤습니다. 뭐 이 스피커만 제대로 잡았어도 또 다른 진짜 확실한 셀링 포인트였을 텐데 아쉬워요. 단점 네 번째, 사실 다른 단점들보다도 이 단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이 장점들까지 다 씹어먹는 단점이에요. 정말 스바라시한 단점이에요. 바로 무선랜. 이 S340도 마찬가지고 S540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으로 달려있는 무선 랜 카드가 정말 쓰레기예요. 와이파이 속도가 그냥 느린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버텨보면서 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안 잡히고 끊기고 정말 스바라시예요 진짜. 전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중고 제품을 무선 랜카드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어요. 그랬더니 날라다녀요. 그냥 날라다녀요. 여러분 꼭 교체하세요. 무선 랜카드 교체하시는 게 정말 마음 편합니다. 교체하는 영상도 제가 짤막하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아직 많이 찍어놨는데 못 올리고 있네요. 제 결론은 RS540 모델은 무조건 랜을 교체하자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, 두 번째, R3 모델도 사용 가능해요. 뭐 롤이나 피파 옵션 타협을 하면 좀 많이 돌아갔어요. 괜찮게 했어요. 플레이 할 정도는 됐는데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라면 R5 모델을 사세요. 그 정도는 돼야 롤 한 중업, 중상업 돌리고, 그리고 피파도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조건 R5 모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문서 작성용으로만 쓰실 거면 R3 모델로도 충분하긴 하지만요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네, 다음에 또 제가 빨리 영상 편집을 해서 찍어놓은 영상들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